모의고사 할만했죠? 그래도 그 기울기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좀 완벽히는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간단히 보시면요. 자, 1차 함수 형태 이렇게 있잖아요. A가 한 역할 뭐였죠? A가 한 역할은 우리 기울기였어요. 윤영이 좀 그 녹강 좀 보고 왔니? 우리가 토요일날 왜 안 왔어, 근데? 응? 포기했어? 내신을? 왜? 야, 이렇게 쉬운 걸 뭘 포기라고 그래. 우리 1학기보다 훨씬 쉬워. 1학기 때는요, 계산 되게 어렵잖아요. 아무리 공부해도 계산 어렵게 나오면 실수해서 틀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 반복해서 조금만 하면 돼요. 지금 모르는 거 같죠?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거 같잖아. 근데 계속 똑같은 거 반복하면요, 이게 그거네? 계속 반복돼서 보여.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여기까지 하세요. 일단 그 녹강 좀 보세요. 알겠죠? 1시간 짧아. 여기 얘는요, 우리 기울기 역할이죠. 기울기. 그래서 기울기 역할인데, 이거 그리고 함수요. 원래 이해하는 게 맞긴 한데, 결국엔 그냥 외워서 푸는 거야. 외워서 푸는 거야. A가 무슨 역할이야? 기울기요. 왜요? 그냥 외워. 모르겠으면 외워. 원래는요, 기울기가 변화되는 정도야. X가 하나 바뀔 때마다, 하나 증가할 때마다 A가 한 번씩 올라가. 단계별로 펼치면 돼요. A가 2개 증가하면 2A만큼 상승하죠. Y값은. 그런 의미라서 기울기를 보면 되는데요. 기울기는 뭐 2가지죠. A가 양수일 때는요, 직선이 어떻게 그려지냐면 위로 상승해. 왜? Y값이 커지잖아요. A가 양수면요, X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전체 Y값은 커져요. A가 양수이면. 그렇죠?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는 마찬가지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요. 왜? 얘가 마이너스 뭐 이렇게 돼요. 그럼 얘는 7을 넣었을 때, 9를 넣었을 때, 100을 넣었을 때 점점 값이 아래로 내려가잖아요. 그래서 X값이 상승하면서 내려가는 거야.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우리 기울기의 절대값 있죠? 절대값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냐면 클수록 Y축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뭐 그래프가 뭐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기울기 A의 절대값이 커질수록 어떻게 바뀌냐면 얘가 좀 더 가파르게 이렇게 변해요. 가파르게 이렇게. 이렇게죠. 오히려 작아지면 그러면 낮게 내려가죠. 이렇게 낮게 내려가. 근데 얘가 음수가 되는 순간 이렇게 내려간단 말이야. 됐죠? 그럴수록 이제 Y축에 가깝다. 됐죠? 그리고 이제 B의 값은 뭐예요? 뭘요? 무슨 역할이야? 얘는 X에다 0을 넣는 순간 Y는 B가 되잖아요. X에 0을 넣어서 Y 값 찾는 걸 우리는 Y절편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Y절편이 되겠다. 그러면 Y축과 만났을 때 그 점 찍은 거 있잖아요. 여기를 B라고 그냥 놓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1차 함수는 이거밖에 없어. 원래 1차 방정식 형태로 봤을 때는 다시 해석을 해줘야 되지만 일단은 똑같은 거 반복 그냥 듣기만 해도 돼. 포기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그럼 모의고사 펴보세요. 질문 물으세요. 교정했는데도 모르는 거. 연립방정식은 뭐 공식 외울 거 외워주시고 하면 되는데 상관없어요? 인체 윤영이 17번 또요 16 윤영아 이해 안 되는 건 다 불러. 여기 있어. 계속 듣다 보면요 그냥 돼. 진짜 농담 아니야. 그냥 돼. 또요 네 23 또요 22 25 또요 위에는 없어? 저 지금 연립은 어차피 우리가 한번 또 반복해서 하다 보니까 다 쉬워졌잖아. 그래서 똑같이 패턴으로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16번 13번 괜찮아요? 평행 이동하는 원리 13번 16번 갈게요. 16번 어려웠죠. 근데 얘도 나중에 똑같은 문제 비슷한 문제 계속 풀다 보면요 아무것도 아닌 문제야. 처음에만 좀 어렵게 느껴지죠. 그리고 내신 대비 때는 문제 많이 풀다 보면요 똑같은 문제 반복돼. 그럼 일단 내가 틀려서 이해가 안 돼. 그럼 일단 넘어가. 계속 풀다가 같은 유형이 남아. 계속 틀린 거 딱 살펴보면요 맨날 똑같은 유형 풀어.
그러면 그것만 모아서 풀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자, 일단 16번 점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를 지나는 1차 함수가 제 이사분면 지나지 않아야 되는데요. 제 이사분면 지나면 안 되네요. 그때 기울기의 최대값. 자, 그러면요. 무조건 그림 그리세요. 자, 내가 잘 못 그려도 괜찮아. 그래서 일단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림을 그려보는 거예요. 자, 우리 일단 1차 함수는요. 무조건 직선이요. 무조건 직선. 근데 얘가 마이너스 1,2를 반드시 지나야 된대요. 그럼 일단 마이너스 1, 점을 먼저 찍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림을 한번 그려보는 거야. 근데 이게 나중에는 몇 선번 지났네? 그럼 이거 아니고 이거 넣고 딱 했을 때 안 닿게 하면 되겠네. 나중에 보여. 근데 처음에 내가 아예 처음 푸는 문제다. 처음 나온 문제다. 그럼 그림을 여러 개 그려봐. 자, 이렇게 그리면 이사분면 지나 안 지나? 안 지나요? 자, 그럼 얘 기울기를 좀 올려볼까요? 기울기를 올리다 보면 원점까지는 얘가 이사분면 안 지나는 걸로 보셔야 돼요. 맞죠? 이사분면 아직 안 지나죠. 경계선은 아무 사분면도 아니니까. 근데 이 순간에서 조금 더 올리면 얘 어떻게 되냐면 이사분면 지나잖아요. 그렇죠? 그럼 딱 경계선일 때에 그때 기울기 값 찾고요. 그 다음에 얘를 좀 내려봐. 이번엔 내려가요. 내렸을 때 계속 내려봤자 안 맞나? 이렇게 내려도 안 맞나? 더 내려봐. 안 맞나 여기까지? 자, 근데 더 내리면요. 기울기가 음수로 바뀌면서 이쪽으로 올라가 버리죠. 이해됐을까요? 반복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가 어느 순간 기울기가 딱 일자로 누워있는 순간까지는 되고 얘가 더 이렇게 방향을 틀었어. 그리고 살짝 이렇게 올라가면 언젠가 위로 뚫고 올라가잖아. 그렇죠? 그래서 기울기가 사실 이 x축과 평행할 때 그 점이 기울기가 몇이에요? 기울기가 0일 때야. 기울기가 0일 때야. 자,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요. 뒤에서 아직 할 거야. 우리 아직 개념 안 했어요. 자, 이렇게 생긴 건요. 기울기가 없어. 기울기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부르고요. 자, 이렇게 x축과 평행한 이런 직선 있죠. 얘는요. 기울기가 0이라고 하는 거야. 일단 왜냐면요. 기울기의 정의에 따르면요. x의 증가량에 따른 y의 증가량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럼 x 증가량이 뭐 3만큼 증가했는데요. y 증가량이 있어 없어? 얘는 0만큼 증가하는 거야. 그럼 3분의 0이니까 기울기 0이라고 쓸 수 있죠. 근데 얘는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바뀌었대요. 근데 x의 증가량은 빵이야. y의 증가량 뭐 4라고 쳐봐요. 왜? 분모가 0인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기울기가 없다라고 부르는 거야. 외우나요? 알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0이고 없다. 얘는 있는 거야, 기울기가. 됐죠? 그러면 이때 기울기 0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노선이 어디냐면 딱 원점을 지날 때가 마지노선이야. 그러면 우리가 원점을 지날 때 그때 기울기를 찾으면요. 기울기의 범위를 나타낼 수가 있어. 됐죠? 자, 근데 우리가 식도 없는데 이거 어떻게 해요? 만들어야 돼요. 자, y는 ax 더하기 b꼴로 놓고요. 자, 근데 얘가 이 점을 지나야 된대요. 맞죠? 대입할 수 있겠죠. 대입하면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더하기 b라는 식이 하나 나와. 그 다음에요. 이게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문자가 많잖아. 그리고 더 이상 해줄 게 없어. 그럴 때는 한 문자로 정리해주면 베스트. 우리 공통수학 할 때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b 대신에 a-1을 쏙 집어넣어서 식을 완성시켜요. 그는 ax 플러스 a 빼기 2로 여기까지 왔어. 맞죠? 그럼 얘가 우리 이때 딱 원점을 지날 때 기울기 a 값을 찾아야 돼요. 기울기 a로 났죠. 그러면 얘가 0,0을 좀 대입하면 그때 a 값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요? 대입하면 0은 a-2니까 그때 a 값은 2네요. 맞죠? 그럼 이때 기울기가 a인데 그게 2인 거야. 자, 그럼 얘는 기울기가 0인 상태에서 위로 올라가는데 어디 때까지? a가 2일 때까지. 그래서 답은 a는 0보다 크거나 같고요. 2보다 작거나 같을 때야. 자, 근데 여기서 이 상태로 쓰면 안 되고요. a가 0이 되면 되는지 안 되는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자, a가 0이 되면 얘는 1차 함수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죠? 상수 함수가 돼버린단 말이야. 그래서 a에다가 0을 빼주셔야 돼요.
그러면 A는 0보다 크고 2보다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지금은 사실 여기가 중요하진 않죠. A의 최대값 찾는 거잖아요. 기울기의 최대값이니까. 그러면 최대값은 그냥 2. 그래서 답은 3번, 1번이라고 하면 돼요. 이해돼요? X 앞에 개수가 무조건 기울기야. 일단 모르겠으면 지난다. 대입해. 그 다음에 그림 그려보고 왔다 갔다 해보셔야 돼요. 이거는 몇 번 해보면요 결국엔 돼요. 됐고요. 그래서 여기 풀이 방법이랑 좀 다르죠. 이렇게도 풀 수는 있는데 우리 기본적인 패턴을 딱 한 가지로만 잡고 있어야 돼. 일단 이것도 할 수 있어. 나중에 여러분이 기본적인 패턴이 잘 잡혀 있으면 이것도 해도 되는데요. 우리 기본적인 패턴이 뭐냐면 기울기가 변할 때는요 무조건 어떠한 한 점을 반드시 지나야 돼요. 그리고 기울기가 안 변하고 고정돼 있어. 그럼 그럴 때는 y절편만 병하는 거야. 이렇게 두 가지 패턴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어요? 근데 지금은 원래 기울기가 변했는데 고정된 점을 안 그려놨어. 그래서 이 풀이 방법보다는 얘를 보세요. 알겠죠? 딱 두 개밖에 없어. 이 세상에 직선의 기울기 갖고 장난치는 거는 한 점 무조건 고정돼 있고요. 왔다 갔다 하셔야 돼요. 근데 사실 이거 살짝 어려운 게 뭐냐면 비 때문에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반복해 보시고요. 자, 다음 17번. 자, 읽어볼게요. 17번. 직사각형 ABCD에서 두 점 PQ는 모두 점 A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매 초 0.5cm, 2cm의 속력으로 점 D를 향해 움직이고 있대요. 이게 좀 헷갈리네요. 그래서 우리 점 PQ가 원래 A점에서 둘 다 있었대. 그렇죠? 근데 P는요, 속력이 느려서 조금밖에 못 갔고요. Q는 속력이 좀 더 빨라서 여기까지 이렇게 와버린 거죠. 지금 이 상황이네요. 이해되시죠? 자, 그때 점 D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데 X초 후에 사다리꼴 BCQ의 넓이를 Y제곱센티미터요. 그럼 여기가 Y제곱센티미터라고 놓으라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럼 X초니까 우리 초가 주어져 있고 속력이 주어져 있네요. 그러면 우리 여기에 길이를 구할 수가 있어요. 속력 곱하기 시간이니까 점 P의 속력은 0.5인데 시간이 X야. 그럼 0.5X가 얘 거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Q는 속력이 2야. 그러면 2X가 거리가 되겠죠. 됐을까요? 자, 그때 그러면 우리는 넓이 PBCQ의 넓이 사다리꼴 구하는 거니까 걔를 XY에 대한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때 사다리꼴 넓이 식과 넓이 찾으래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건요. 사다리꼴 윗변의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럼 2x에서 0.5x 빼면 몇이야? 1.5x죠. 그럼 끝났지. 자, 볼게요. 자, y는 사다리꼴의 넓이고요. 얘는 2분의 1 곱하기 높이가 20이죠. 21 곱하고 윗변이랑 아랫변을 더해야 돼요. 그러면 1.5x 더하기 40이 되겠다. 됐죠? 그래서 식 나오죠. 자, 이 식 세울 때요. 겁을 먹을 필요가 없는 게 우리가 지금 2차 함수도 안 배웠어요. 여기서는. 그렇죠? 선행 과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식이 절대 복잡하게 안 나와. 다행인 거죠. 1차 함수는 우리 1차 식이고 미지수 두 개밖에 없어요. x 앞의 계수, 그 다음에 상수항. 최대 두 개밖에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식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 좀만 해보면요. 답 쉽게 나온다. 확신 갖고 하면 생각보다 잘 풀려. 그래서 얘는 10이고요. 얘는 15x 플러스 400이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근데 우리 x의 범위는 뭘로 세워야 될까요? x의 범위 뭐 굳이 안 해도 되겠네요. 그렇죠? 어차피 공통 수업도 아니고. 자, 그러면 이때 우리 관계식에서 AP랑 QD가 같을 때 이거 바뀌어 있죠, 여러분. 시험지.
AP와 QD의 길이가 같을 때 이렇게 바뀌어 있나요? 이렇게 돼 있어? 시험 좀 봐봐요. 맞네요. 그렇죠? 그럼 같을 때니까 우리 x에다 뭘 넣어야 될까 생각을 해보는 거야. 자, 그럼 얘 길이랑 얘 길이가 같은 거죠. 맞아요. 그러면 QD의 길이는 뭐라고 내야 되냐면요. 우리 40에서 2x 빼면 되겠죠. 그럼 40 빼기 2x네요. 그때 AP랑 QD가 같으려면 0.5x는 40 빼기 2x. 넘어가면 2.5x고요. 40. 양변에 2 곱하면 5x, 80. 양변에 5로 나눠주면 16이 되겠네요. 그럼 x가 16일 때 그때 넓이를 구하는 거니까 여기다 쏙 넣으면 그때 y 값은 16 곱하기 15하면 몇이죠? 우리가 30, 80, 16, 240. 그러면 640 제곱센티미터가 답이 되겠네요. 그러면 2번이 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얘가 쉽다는 걸 좀 확신 좀 갖고 들어가세요. 아시겠죠? 오늘 다 풀 수 있어. 따라가면 돼요. 그 다음에 22번. 그렇죠. 22번. 자, 우리 두 개의 1차식이 나와 있어요. 1차 방정식. 자, 근데 얘 두 개의 교점이 2개 이상이래요. 근데 그래프를 얘기하는 거겠죠? 사실 그래프란 말이 원래 보통 있는데 얘는 그냥 생략해버렸네. 상관없어요. 그러면 1차식이니까 얘는 직선이 나올 거고요. 교점이 2개가 나오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자, 이렇게 그러면 교점 1개밖에 안 나오죠. 그 다음에 평행하면 교점 안 나오죠. 그러면 마지막 남은 거 뭐야? 일치한 경우. 교점이 무수히 많은 경우 밖에 없겠죠. 이것도 한번 했었던 것 같아요. 오케이? 그럼 결국에는 교점이 2개 이상이란 말은요. 우리가 일치하는 경우, 즉 해가 무수히 많은 경우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해가 무수히 많은 조건을 이제 공식 우리 배웠잖아요. 그럼 정리부터 할게요. 좌변으로 다 넘겨요. 그럼 2x 플러스 ay 마이너스 3a가 0이고요. 얘도 다 넘기면 4x 마이너스 14y 플러스 21 b는 0이야. 그럼 일치한 경우 쓰려면요. x 개수분의 x 개수는 y 개수분의 y 개수는 상수항분의 상수항. 얘를 다 충족시켜주는 걸 찾아주면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2분의 1이니까 올라가면 마이너스 7이 a가 돼야 되겠고요. 이래. 그래서 마이너스 7이 a랑 똑같고요. 그 다음에 b는 얘가 마이너스 7 내면 21. 약분하면 b분의 1이 2분의 1이랑 같아야 되니까 b 값은 2가 되겠네요. 됐어요? 결국에는 이제 일치한 경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 a 곱하기 b. a는 마이너스 7, b는 2. 그러면 7이 답이 되겠네요. 괜찮아요? 맞나 답? 맞네요. 그 다음에 23번. 어차피 거기서 거기에요. 볼게요. 자, 안성이가 1차 방정식 ax 더하기 by 더하기 4는 0. 얘 그래프를 그렸대요. 그래프로. 그랬는데 처음에는 기울기를 제대로 봤대요. 처음에는 기울기를 제대로 보고 y절편은 잘못 봤대요. 그래서 가를 그렸대요. 그러면 우리 가에서
얻을 수 있는 건 기울기만 구하면 우리 그거 사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기울기는 이 두 점이 주어져 있죠. 자, 우리가 아무거나 써도 돼요, 두 점은. 근데 우리가 풀 수 있으려면 주어진 점의 좌표가 하나는 있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 두 점을 지목을 하셔야 돼요. 그럼 얘는 2 증가할 때 4만큼 올라갔네요. 그럼 2분의 4니까 기울기 2인 거 될까? 쉽죠? 자, 그 다음에 나의 선은 뭘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y절편을 제대로 봤고 기울기는 잘못 봐서 나를 그렸대. 그럼 나의 선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y절편이요. 나에서 y절편은 4네요. 자, 그러면 뒤쪽 내용이긴 한데요. 얘 두 개 이용해서 1차 함수 세울 수 있어 없어? 세울 수 있어요. y는 x 앞에 기울기 오면 돼요. 2x. 그 다음에 뒤에 y절편 쓰면 1차 함수식 완성이야. 그게 누구랑 같냐면 얘랑 똑같아야 돼요. 그러면 얘 변형시켜서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죠. 그럼 얘 변형시키면요. 우변으로 다 넘겨요. 2x 빼기 y 더하기 4는 0이야. 자, 그럼 비교해 줄 때요. 얘랑 얘 비교할 건데 우리가 미지수 말고 주어져 있는 숫자가 같게 먼저 만드셔야 돼요. 지금 똑같네. 같게 변형 안 시켜도 되죠. 그럼 같은 상태에서 x 개수, y 개수 비교하시면 돼요. a는 2고요. b는 마이너스 1이 되겠죠. s가. 그래서 두 개 더하래요. 두 개 더하면 1. 답은 3번이 되죠. 됐어요? 뒤에서 우리 아직 개념은 다시 복습 안 했어요. 선생님이랑 이제 중2상을 같이 안 했기 때문에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을 텐데, 차라리 공통수학 뒤쪽에 바뀌기 전에 직선의 방식이 있거든요. 바뀌어서 그냥 공통수학 2로 들어갔어요. 됐고요. 그 다음에 24번, 25번. 은성 중에서였나? 은성이가 자꾸 나오네. 자, 25번이 안 풀렸다. 아직 공부 정리가 안 된 거예요. 자, 25번은요. 두 개의 1번과 2번의 직선의 방정식을 직접 완성한 다음에 두 개를 연립하면 교점의 좌표가 나와요. 그렇죠? 우리 2차 함수에서도 했었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 포물선이랑 직선을 만나게 했을 때 또는 부등식으로 짤 때도 있었어요. 그래서 일단 만나는 교점 찾았어. 그 교점 찾으면 어떻게 해요? 무조건 연립방정식 푸는 거야. 아시겠죠? 연립방정식. 교점이다 연립방정식. 중2 때도 중1 때도 중3 때도 고1 때 고2 때 고3 때도 다 연립이야. 무조건. 3차 때도 그래요. 원방정식이랑 직선할 때도야 교점 찾으려면 연립하셔야 돼요. 알겠죠? 교점은 무조건 연립이다. 자, 그러면 1번씩부터 세울게요. 1번. 자, 얘는요. 기울기 먼저 찾아요. 기울기 몇이야? 2분의 2니까 기울기 1이죠. y는 x가 돼요. x 앞에 기울기. 어차피 정리할 거야. 이게 세우는 거 4가지 있어요. 4가지. 4가지 정리 일단 할 거야. 자, 일단 기울기 x고요. 그 다음에 y의 절편 2죠. 그래서 제일 쉬운 방법이 기울기랑 y의 절편 알려주면 우리가 바로 직선의 식 짜줄 수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이거 기울기 짤 거야. 기울기 짜려면 무조건 2점. 자, 그러면 4 증가하는 동안 2 증가했어. 그러면 4분의 2니까 기울기는 2분의 1로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y절편 대놓고 나와 있네요. 마이너스 2 됐죠? 그러면 교점 찾아야 되니까 두 개 연립하시면 돼요. 그럼 뭐 위에 거에서 아래 거 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y 대신에 얘를 여기다 쏙 대입하시면 됩니다. 그럼 결국에는 2분의 1x 말 빼기 2가 x 더하기 2가 되고요. 양변에 2 곱해요. 그러면 넘어가면 마이너스 x 4 넘어가면 8. x 값은 마이너스 8이 되고요. 이거를 둘 중 하나에다 대입해요. 여기다 대입해요. 그러면 y는 마이너스 6이죠. 따라서 교점의 좌표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거죠. 왜 틀렸죠? 뭐가 잘못됐나? 4증가할 때 2증가 1. 맞는지?
아, 이게 1이구나. 잘못 봤어요. 1이거든요. 1, 1이고 여기는 마이너스 2 맞고요. 그러면 기울기 1 맞고 y좌표 얘만 바꿔주면 되겠네요. 맞죠? 그래서 다시 연립해서 풀어주면 돼요. 다시 보면 그럼 x 더하기 1이고요. 2분의 1 x 마이너스 2. 넘어가면 2분의 1 x고 그게 마이너스 3. x는 마이너스 6이 되겠네요.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5. 마이너스 6,5 됐어요. 마이너스 5. 그렇죠. 교점은 무조건 뭐다? 연립. 근데 연립은 다 알지만 우리 직선의 방정이 아직 짜는 게 느리죠. 좀 빠르셔야 돼요. 이거 지금 직선의 방정이 느리면 공통수학에서도 힘들고요. 나중에 미적분에서도 힘들어. 왜? 직선의 방정이 계속 나오거든요. 알겠죠? 그래프 나오면요. 직선이 안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네 가지 패턴 이제 연습해서 잡을 거야. 개념 고쟁이 하면서 거의 완벽하게 좀 달달달 할 수 있게끔 정리할게요. 더 질문 없죠? 그럼 고쟁이 피세요. 빨빨빨빨. 자, 일단 353 숙제는 다 했니? 숙제 안 하신 분? 다 못했어. 어디까지 했어요? 상규 다 했어? 353 민채 어디 했어요? 스텝 1 그리고 스텝 2는 아예 안 했고 활용 그러면 그 다음에 414 414 이거 토요일날 진도 나가 1차 함수 원스텝도 다 풀어오기로 했었죠. 2스텝까지였네? 2스텝까지 2스텝까지 다 풀었어? 아니 원스텝 함수 다 끝냈어? 다 했어? 윤영이는? 원래 우리 토요일날 숙제가 좀 추가로 나갔거든요. 아예 몰랐지? 녹화 안 들어서. 그럼 일단은 353부터 403까지 했어요? 그건 다 했고. 알겠어요. 그러면 1차 함수 그렇게 어렵지 않으니까 좀 풀어와. 자, 질문 한꺼번에 다 할까요? 다 부르세요. 구분 없이 어차피 번호 똑같으니까 다 부르세요. 순서대로 불러봐요. (432) 381 335 1 393 437 442 459 446 45 45 46 45 47 403 457 457 맞네요. 자, 혹시 질문 아닌 사람들은요 다른 거 뭐 3스텝 이런 거 푸셔도 되고요. 아니면 강적 들고 다니면서 옆에 좀 시간 짬 날 때마다 옆에다 펴놓고 푸셔도 돼요. 알겠죠? 이제 아마 질문이 좀 엇갈릴 거예요. 이제 시작한 지 좀 꽤 됐으니까 시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세요. 그리고 고쟁이 내가 너무 어려워서 못하겠다 그러면 원스텝, 투스텝 위주로라도 하세요. 알겠죠? 활용은 한 원스텝 정도만 하셔도 되고요. 투스텝 하면 좋은데 어차피 강적에서 할 거니까.
근데 나머지 1차 함수 쪽은요, 가능하면 3스텝까지 다 하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일단은 도저히 좀 우리가 사실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3스텝까지 하면 시간이 좀 부족해요. 그래서 좀 보강도 하고 좀 숙제가 많이 나가는 게 있는데 다 소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안 되면 3스텝 일단 빼놓고 하세요. 알겠죠? 일단 전체 한 번 훑는 게 중요해요. 자, 그럼 381부터 갑시다. 381 2스텝. 활용 문제 어려웠죠. 381. 자, 오늘 천천히 읽어봐요. 못 푼 사람 학생들도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자, 재래시장 행사에서 댄스팀들이 공연을 진행하려고 한대요. 댄스팀 소개를 10분 동안 진행한대요. 그러면 처음에 10분 진행한대요. 소개 10분. 2씩 시켜봐. 그 다음에 공연 시간이 9분인 팀과 7분인 팀을 섞어서 공연을 한 후 2시간 35분 만에 끝마치려고 한대요. 2시간 35분. 그래서 댄스팀이 얘는 10분짜리, 아니 9분짜리 팀이 있고요. 9분짜리 팀. 그 다음에 7분짜리 팀이 있대요. 몇 팀 있는지는 안 알려줬고요. 자, 2시간 35분 만에 끝내야 된대요. 자, 그런데 실제 공연에서는 공연 시간이 9분인 팀과 7분인 팀의 수가 바뀌었대요. 오마이갓.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2시간 49분 만에 끝마쳤대요. 그때 공연과 공연 사이에는 1분간의 휴식 시간이 존재한대요. 이때 처음 계획했던 공연 시간이 9분인 팀은 몇 팀인지 구하래요. 그러면 9분인 팀을 X로 놓을까요? X 팀이 있대요. 그리고 얘는 Y팀으로 가면 되겠죠. 왜냐면 미지수 2개니까 우리가 이게 대칭되는 거 그거 2개를 Y로 넣으면 되겠죠. 자, 이게 원래 정상이요. 정상인 게 이렇게 구성돼서 2시간 35분에 끝내야 돼요. 자, 근데 비정상이 발생했죠. 얘는 이제 거꾸로 바뀌었대요. 팀 수가. 그래서 9분인 팀이 Y팀으로 바뀌고요. 이제 7분인 팀이 X팀으로 바뀌었네요. 그래서 계산 결과가 얘는 총 2시간 49분이 있대요. 2시간 49분. 됐죠.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추가된 게 마지막에 우리 휴식 시간이 있어요. 야, 휴식 시간은 1분인데 이렇게 몇 번 생길까요? 휴식 시간이. 잘 보세요. 자, 우리 3팀이 공연한다고 쳐봐요. 총 3팀이. 그러면 한 팀 공연, 2팀 공연, 3팀 공연을 해요. 그러면 우리 팀 사이에 여기서 1분 한 번 생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1분의 휴식 시간을 가져요. 자, 그냥 끝난 다음에는 휴식 시간이 없어요. 우리 어떤 초딩센에서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어떤 통나무가 있는데요. 얘를 톱질을 해서 톱질 한번 자른 다음에 쉬는 시간 한 2분 가져요. 근데 학생들이 항상 틀리는 부분이 마지막에 썬 다음에 그때 휴식 시간을 추가해버려. 근데 휴식 시간을 추가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3팀 공연하면 2번의 쉬는 시간인데요. 그렇죠? 근데 얘는 총 X 더하기 Y 팀이 출전을 하죠. 나오죠? 그러면 3번 했는데 2번이 나와요. 그러면 X 더하기 Y번 하면 X 더하기 Y 빼기 1이 휴식 타임의 개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팀 수가 반대로 바뀌었지만 합은 어차피 똑같아. 그러니까 얘도 휴식 시간이 똑같이 가져가면 되겠네요. 이해되시죠? 자, 이제 식을 짜보도록 해볼게요. 자, 우리 정상적인 경우 먼저 갈게요. 정상적인 경우에. 자, 일단 소개 시간이 10분이고요. 자, 9분짜리 팀이 X. 그러면 9X만큼이 소모가 됐겠죠. 그 다음에 7분짜리 팀이 Y팀. 그러면 7Y. 거기에다가 휴식 시간. 개수죠. 얘는 개수야. 근데 어차피 1분이니까 1 곱하면 X 더하기 Y 빼기 1이 총 시간이 나와야겠죠. 그러면 120분. 155로 갈까요? 155분으로 바꿔버려. 이게 첫 번째 식 완성된대요. 정리해볼까요? 그러면 10X 8Y 플러스 9가 넘어가면 146이 되겠네요. 2로 약분하면 5X 더하기 4Y는 73이 되겠네요. 식 하나 나왔죠. 그 다음에 얘도 갈게요. 얘는 이제 또 쉽죠? 얘는 이제 처음에 소개 시간 또 10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9Y 7X 네, 똑같이 휴식 시간 이렇게 갔고요.
그랬더니 120. 그럼 169분이 나와야 되겠죠. 정리하면 8x 더하기 10y. 그럼 마이너스 플러스 9 넘어가니까 160. 2로 약분하면 4x 더하기 5y는 이제 8에 16, 2, 50. 이 식이 두 개 이렇게 나온대요. 얘 연립하면 뭐가 나올까요? 얘 연립하면요, x가 5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y가 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답이 그냥 5가 된다. 연립할 수 있죠. 그래서 총 9분인 팀은 5팀이 나오는 거예요. 5팀. 식만 세우면 사실 끝났죠. 다음 3구성. 이해되시나요? 네, 393.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A 지점에서 C 지점으로 가는 길이 두 가지가 있대요. 그때 AB, 선분 AB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과 BC를 이은 모양, BC를 이은 모양의 길을 1번 길이라고 한대요. 표시해 보면요. 그래서 색깔로 이렇게 반원만큼 갔다가 이렇게 선분 길이만큼 간 게 이제 소화각한 길이죠. 그 다음에 이제 뭐 반원 모양 AC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 모양의 길을 2번이라고 할 때요. 그러면 이 부분이 되겠죠. 얘 길이 2번 길이래요. 근데 우리 BC가 A래요. BC가 A 길. BC가 A 킬로미터.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1번 길과 2번 길이의 합을 24파이 더하기 A. 네? 1번 길과 2번 길의 합. 그러면요, 미지수가 좀 많네. 일단 쭉 읽어볼게요. 소아와 하윤이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했대요. 그때 1번 길, 2번 길을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 하윤이가 소아의 7배 속력으로 달리고 소아가 B 지점에서 도착하기까지 B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하윤이가 C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의 5배다. 어렵네요. 이때 A의 값을 구하시오. 뭘로 가야 되나? 자, 일단은요, 미지수. 일단 구해야 되는 게 뭐예요? A의 값 구하는 거죠. A의 값 여기. 그렇죠? 그러면, 우리 어차피 호의 길이 계산해줘야 되잖아요. 호의 길이 XY로 놓으면, AB, 선분 AB, 호 7배 속력. 길이합, 길이합. XY로 해도 될까? 호의 길이 XY로 놓고 푼 사람 있어요? 이게 호의 길이 XY. 아니야? 그래서 원래 해설 같은 경우는요, A, B의 길이를, 여기를 이제 미지수로 갔어요. Xkm라고 놓고. 그러면 호의 길이도 짤 수 있고요. 지금 호의 이제 반지름, 직선 구간도 우리가 미지수로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거꾸로 돌아오게 되면 파이를 역수치해서 분모로 보내야 돼요, 파이를. 그래서 여기를 분자로 놓은 것 같아요. 그러면 얘에 대해서 길이 표현합시다. 그러면요, 반지름이, 지름이 x니까 x파이에다가 절반 때리면 2x 파이 킬로미터만큼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x 더하기 a잖아요. x 더하기 a. 그럼 x 더하기 a에다가 파이 붙이고 2로 나눠주면 이 주황색 부분의 거리가 되겠죠. 거리 써놓고요. 처음부터 읽어보면서 같이 한번 해볼게요. 다시.
그래서 지금 일단 그림 바로 아래 BC가 Akm이고 1번 길과 2번 길의 합을 24파이 더하기 A로 내야 되겠네요. 그러면 얘랑 얘를 모두 더하면 24파이 더하기 A가 돼야 되겠죠. 그러면 2x 파이 더하기 A 더하기 2분의 x 더하기 A 파이, 얘가 24파이 더하기 A랑 같네요. 그렇죠. 양변에 A 삭제해주면 양변에 2 좀 곱해볼까요? x 더하기 x 파이 더하기 A 파이는 24파이. 파이 써줘야 되죠. 그럼 양변에 파이도 나눠버릴게요. 그럼 얘는 2x가 되고요. 2x 플러스 A는 24. 식이 하나 등장하네요. 됐고요. 그 다음에 그림에서 밑에 두 번째 줄, 소하와 하윤이가 A 지점에서 동시에 출발하여 1번 길, 2번 길 일정한 속력으로 갈 때 하윤이가 소하의 7배 속력. 자, 보시면요. 속력을 7배로 놨으니까요. 얘 소하의 속력을 9이라고 놓읍시다. 그 다음에 하윤이의 속력은 7, 9 이렇게 놓을 수 있겠죠. 7배라고 하니까.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조정을 해야지. 좀 많이 어렵네요. 달리고, 자, 이제 집중하셔야 돼요. 밑에 세 번째 줄. 자, 소하가 B 지점에 도착하기까지 걸린 시간. 자, 그러면 소하가 B까지 올 시간 찾아야 돼요.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죠. 그러면 소하의 속력분의 거리는 얘예요. 그럼 2분의 x파이. 예, B까지 오게 된 시간은 이게 시간이고요. 하윤이가 C 지점까지 도착한 걸린 시간. 하윤이가 이렇게 와야 됐어요. 속력분의 거리. 써볼까요? 속력분의 거리. 이렇게 되죠. 거리. 그 시간은 B 지점까지 시간은 하윤이가 C 지점까지 걸린 시간의 5배. 얘한테 5배를 했을 때 같다고 놓고 풀면 되겠네요. 아이고, 복잡해라. 이때 A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네요. 그럼 일단 풀어봅시다. 뭐 또 필요한지는 나중에 살펴보고요. 자, 일단 양변에 파이 약분시켜요. 파이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양변에 2를 곱한다고 생각해요. 그럼 얘가 없어지고요. 그 다음에 V 양변에 곱해요. 그쵸. 그리고 양변에 7 곱해요. 7 곱하면 7x 되고요. 그 다음에 7호 35에 x 더하기 a만 딱 남네요. 35 x니까 써볼게. 음수 나오나? 음수 나오면 안 되는데. 뭐가 잘못됐을까? 잠시만요. 7. 7 곱하면 안 되죠. 얘는 7 약분해버렸으니까 35가 아니라 그냥 5죠. 그래서 5의 x 더하기 a. 이렇게 가네요. 5x 넘어가면 2x죠. 5a 맞네요. 그렇죠? 됐죠? 자, 그러면 아직 안 끝났어요. 잠깐만, 끝났나요? 미지수 2개, 지금 식 2개 있죠? 그러면 풀리면 나오겠네요. 그러면 우리 A는 24 빼기 2x니까 대입법 가면 되겠네요.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2x는 5, 4, 25, 20. 그럼 120 빼기 10x. 그럼 12x가 120이니까 10인가요? x는 10 나오고, 그러면 a 값을 찾아야 되니까 여기다가 10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20. a는 4. 어이? 4가 아닌데요? 20. 10. x가 몇이야? 12x. 10. 맞는디? 그러면요, 2x 더하기 a가 이거 24가 아닌가 보네요. 우리 양변이 아까 2 곱했죠? 2 곱했어요. 48이죠. 에헤, 미안해요. 계산. 48. 그러면 다시 2x, 그냥 2x를 놓을게요. 그냥 2x가 48 빼기 a잖아요. 이렇게 갑시다. 여기다 넣어요. 넣으면은
48 빼기 A가 5A. 그럼 6A가 48이니까 A는 68, 48. 그래서 되게 복잡했는데 그냥 쭉 따라가 보면 그래도 어떻게든 나오긴 하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문자를 하나 더 쓰긴 했는데 처음 이제 나머지 지워졌어요. 그래서 원래 기본 베이스가 문자 2개로 가는데 추가 조건으로 우리가 좀 더 보조 수단을 쓰는 경우가 있었죠. 됐고요. 근데 403. 오, 어렵네요. 유람선. 지워도 돼요? 403 읽어볼게요. 자, 우리 배랑 강물에 대한 속력, 올라갈 때랑 내려갈 때 이런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 기본 베이스가 일단 잡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거슬러 올라갈 때는 배의 속력에다가 강물의 속력을 빼줘야 됐었고요. 그 다음에 같이 내려갈 때는요, 배의 속력이랑 강물의 속력을 합쳐서 계산을 했었어요. 그걸 기본 베이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유람선이 선착장을 출발하여 60km 거리를 왕복을 한대요. 근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는 지점이 있고요, 내려가는 지점이 있죠.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60km야, 60km.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돼요. 맞죠? 자, 올라갈 때는 3시간 20분 걸리고요. 강을 따라 내려올 때는 2시간 30분이 걸린대요. 내려올 때가 당연히 좀 빠르겠죠? 근데 장마철에는 유속이 빨라져. 강물의 속력이 평소의 2배가 된대요. 2배가 된대. 그때 같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장마철 유람선 속력은 평상시 유람선 속력의 몇 배가 되어야 되냐? 어렵네요. 그렇죠? 평상시 유람선 속력의 몇 배가 되어야 되냐? 자, 그러면요. 우리가 처음 배의 속력이 뭔지 몰라요. 그걸 짜야 되겠네요. 그럼 처음 배의 속력을 X로 놓을까요? 그 다음에 우리 강물 속력도 있죠. 강물 속력도 지금 주어진 게 없기 때문에 걔는 Y로 놓을게요. 그러면 단위는 km/h 이렇게 할까요? 시속 단위죠, 지금? 자, 그러면 이제 출발할 거예요. 자, 우리 올라갈 때 먼저 생각합시다. 자, 올라갈 때 시간 계산할 거예요. 자, 올라갈 때 시간인데 속력은 뭘로 짜야 돼요? 속력은 배의 속력에서 강물의 속력이 이렇게 맞부딪히고 있어. 그러니까 속력은 x 빼기 y로 써야 되겠죠. 맞죠? 근데 속력분의 거리를 해도 되고요. 아니면 속력 곱하기 시간 할까요? 우리가 시간이 평소에 3시간 20분 걸린대요. 3과 3분의 1이니까 3분의 9, 10. 3분의 10시간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거 이해되세요? 20분은 3분의 1시간이니까요. 그래서 그러면 속력 곱하기 시간이 거리랑 같아야 돼요. 올라갈 때 60km 이렇게 해서 식 하나 나오네요. 맞죠? 그 다음 내려갈 때 할게요. 이거 평소예요, 평소. 자, 내려갈 때는 강물과 배의 속력이 합쳐져요. 그럼 속력은 x 더하기 y고요. 시간은 2시간 30분이니까 2와 2분의 1. 그럼 2분의 5시간이 되겠죠? 그럼 그때 얘도 마찬가지로 이동한 거리가 60이랑 같아야 돼요. 두 개 연립하면 x, y 값을 일단 구할 수 있겠죠. 맞죠? 그리고 나머지 그때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양변의 얘를 10을 약분하고 3 올라가면 18. 그러면 x 빼기 y가 18이고요. 그 다음에 5로 약분하면 5일은 5, 5, 20. 2 올라가면 24. x 더하기 y가 24. 연립하면 되겠네요. 그럼 위에 거, 아래 거 더하면 2x는 30, 42, x는 21이 되겠고 y는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으면 y는 3이네요. 강물의 속력은 3km/h. 나왔죠. 자, 그러면 이제 끝났어. 이제 아래 보시면 돼요. 자, 같은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는데, 자, 올라가는 데만 집중하셔야 돼요. 올라갈 때, 장마철에 올라갈 때. 자, 올라갈 때 잘 보시면요. 시간을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해야 된대요. 그러면 올라갈 때 시간이 아까 몇 시였어요? 3시간 20분 걸려야 되죠.
맞죠? 얘는 똑같이 나와야 돼. 그 다음에 강물의 속력이 2배가 된대요. 가운데 줄 있죠? 장마철에는 유속이 빨라져 강물의 속력이 2배가 된대요. 강물의 속력은 6이죠. 됐죠? 그러면 평소와 동일하게 유지하려면 평상시의 유람선 속력의 몇 배가 되냐? 그럼 이제 배의 속력을 어떻게 바꿔야 되냐면 K배 할까요? K 곱하기 21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러면 거리는 어디죠? 거리는 6km죠.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 이렇게 또 쓰면 되겠네요. 가봅시다. 자, 거리는 60 똑같이 올라가야 되고요. 속력은 자 올라가니까 배의 속력 21K에서 6을 빼야 되겠죠. 그럴 때 시간이 똑같이 걸려야 돼요. 그러면 3분의 10이죠. 이렇게 계산해서 K값 찾으면 되겠네요. 약분하면 되고요. 3 올라가면 3 여기 이렇게 분배할까요? 분배하면 좋겠네요. 6은 7K-2 그럼 7K가 8이니까 K는 8분의 7 7분의 8 7분의 8이 되겠죠. 그럼 7분의 8배 맞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위에까지는 똑같은 문제였어요. 기본 베이스 문제가 똑같고요. 마지막에 강물이 2배가 됐을 때 431 자, 우리 1차 함수로 들어갔었어요. 그래서 1차 함수에 한번 살짝 볼까요? 110페이지 한번 살짝 펴보세요. 110페이지에서 우리 함수에 대해서 함수가 뭐냐 상자수라고 해서 하나의 값을 넣었을 때 오직 하나만 나오는 게 함수였고요. 함수 값은 y값. 자, 1차 함수라는 건 x에 대해서 1차식으로 구성되면 이제 1차 함수였고요. 그럼 각각에 대한 x의 개수 a가 기울기 역할이었고요. b가 y절편 역할이었어요. 그래서 y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시키는 건 상수한테 그 숫자만큼 이제 올려주는 거예요. 더해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x절편, y절편 다 배웠고요. 그 다음에 1차 함수 그래프 기울기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했었어요. 그거 쭉 보시고요. 일단 기울기에 대해서 나오면 한 번 더 좀 정리해 볼 시간을 가져볼게요. 알겠죠? 그럼 431번 바로 갈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자, 봅시다.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1차 함수 y는 ax 더하기 2의 그래프가 정사각형 두 변의 ab와 OC와 만나는 점 D라고 한대요. 뭐 그림 설명하고 있죠. 그다음 사각형 OADE. OADE. 얘 얘기하는 거죠. 이 사각형의 넓이와 사각형 DBCE 잘려져 있는 나머지 이 부분 얘기하는 거죠. DBCE. 얘 얘기하는 거야. 얘 두 개가 넓이의 비가 5대3이어야 된대요. 5대3의 넓이의 비를 가져야 된다. 그때 상수의 a의 값을 찾아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결국에 우리가 주어진 게 넓이밖에 없어. 그럼 여기 높이를 x라고 놓고요. 그럼 얘는 6 빼기 x가 되겠죠. 6 빼기 a가 되겠죠. a 썼네요. k로 갑시다. k. 그래서 뒷점의 좌표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만 조사하시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그러면 그때 뒷점의 좌표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좌표를 이 직선이 지나가고 있죠. 여기다 쏙 대입하면 A값 나오겠죠. 그 원리로 가는 거야. 설계 한번 쭉 해본 다음에 해보세요. 만약에 안 되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따라가도 돼요. 자, 일단 우리 2의 좌표 있죠. 얘 좌표 뭘까요? 아시는 분? 윤영아 뭐니? 외우셔야 돼요. 자, 이 직선의 그래프를 잘 봐요. 씩 봐봐. 여기서 y절편 역할하는 거 누구죠?
상수야, 상수. 그쵸? y좌표는 역할은 얘야. 안 되면요, x에 대해 0 넣고 y 값 찾으면 돼요. 그럼 여기가 2라는 걸 간접적으로 알려준 거야.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길이 짜볼게요. 자, 우리 얘를 S1이라고 놓고요. 얘 넓이를 S2로 갈게요. 자, 우리 S1 넓이부터 구할 거예요. 자, 우리 사다리꼴이죠? 길이 2고요. 얘 모르니까 K로 놓을게요.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는요.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의 높이 6이죠. 그 다음에 아랫변 더하기 윗변 K 플러스 2로 써주면 넓이 공식 나오죠. 그러면은 3K 플러스 6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S2 구해봅시다. S2. 자, S2는요, 여기 길이가 4죠. 여기 길이는 6 빼기 K라고 놓으면 되겠죠. 전체가 6이니까. 그 다음에 높이는 마찬가지로 똑같이 6이네요. 그럼 8배 합시다. 2분의 1 곱하기 사다리꼴의 높이 곱하기 아랫변 더하기 윗변. 그러면 10 빼기 K가 넓이가 되겠죠. 약분하면 3이 되고 30 빼기 3K. 얘가 또 넓이죠. 그럼 이 넓이가 5대 3이어야 된대요. 그러면 비례식 세우면 되겠죠. 3K 플러스 6 대 30 마이너스 3K가 5대 3이다. 그럼 K 값 나오겠죠. 내항의곱 합시다. 하면 5 가져갈게요. 마이너스 15K 3, 5, 15 150. 그 다음에 외항의곱 3, 3, 9K 6, 3, 18 넘어가면 마이너스 24K는 18 맞나요? 이렇게 차이가 크죠? 마이너스 132 마이너스 없어지고요. 8 되나? 11 안 되죠? 8 1은 8 안 되네요. 2로 되나? 어쩔 수 없네요. 가야 돼요. 계산 실수 있는 것 같은데. K 플러스 6 K 더하기 마이너스 맞네요. 가야 되겠네. 그럼 2로 약분하면 12 K는 2, 6, 12, 6, 12 K는 6으로 되네요. 6, 2, 12, 6, 11 K는 2분의 11 됐죠? 자, 그러면요 이 높이가 2분의 11이라는 소리야. 맞죠? 그러면 우리 점 뒤에 좌표 구할 수 있네요. 그러면 X좌표가 6이고요. 높이가 2분의 11이니까 Y좌표가 2분의 11이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 A 값을 찾기 위해서 이 점 뒤의 좌표를 여기다 쏙 대입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2분의 11은 6A 플러스 2. 그러면 이 넘어가면 6A는 마이너스 2분의 4니까 2분의 5. 그럼 A는 12분의 5. 맞나요? 계산 또 잘못했나? 계산 오늘 안 되네요. 다시. 2는 4. 이거 왜 나와? 2는 4. 6, 7. 2분의 7이죠. 2분의 7. 그럼 A는 12분의 7이었네요. 12분의 7. 천천히 따라가면 돼요. (432) 자, x가 자연수일 때 다음 중 y가 x값에 대해 함수인 것을 모두 고르렴. 자, 여기서 함수 요건 우리 저번 시간에 사실 했어요. 토요일 했는데 이제 함수인 것. 자, 함수 요건에 만족시키려면요 x 하나 넣으면 y가 반드시 한 개 나와야 돼요. 이게 단순 조건이야. 이게 공통수학 나중에 투 할 때도요 함수의 요건이 한 번 더 나와요. 근데 거기서는요 함수에 대해서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해요. 그때 이제 집합의 개념이 나오면서 x에서 y로의 집합에서 x의 값 하나에 대해서 y의 값이 하나로 대응할 때, 오직 하나로 대응할 때
x에서 y로의 대응이다 라고 이렇게 자세히 나오는데요. 똑같은 걸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중요한 건 x 하나 넣었을 때 y가 무조건 하나 넣어야 돼요. 안 나오면 안 되고요. 2개, 3개, 4개 나오면 안 돼요. 자, 1번 x보다 작은 홀수. 자, x에다 9 넣어봐요. y 몇 개 나와? 우르르 나오죠. x에다 1000 넣어봐요. 우르르 나와요. 그래서 1번은 안 되죠. 자, 2번 절대값이 x인 음수 y이래요. 절대값이 x? 절대값 x는 y가 되는 거예요. x에다 뭐 넣어볼까요? x는 자연수여야 돼요. 윤정아 뭐 넣어볼까? 9 넣어볼까? 자, 9 넣었을 때 잠깐만요. 절대값이 x 거꾸로 했네요. 절대값이 x인 y. x에다가 9 넣어요. y에는 풀마 9 되나요? 안 돼요. 마이너스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딱 한 개로 나오죠. 2번 되고요. 3번 x와 합이 50인 수 y래요. x와 합이 50인 수. x와 합이 50인 y. 이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y는 마이너스 x 더하기 50. 해주면 얘가 1차 함수기 때문에 1차 함수는 얘는 무조건 함수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나머지는 저번 시간에 사실 했기 때문에 몇 개 넣어보세요. 해설지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알겠죠? 자, 437. 얘들아 이해하고 있어요? 아, 이거 월요일날 항상 좀 애들 힘들어하는 것 같아. 자, 437. 자, 볼게요. 자연수 n이래요. 자연수 n인데 fn이라는 함수는요. n의 1의 자리 숫자를 얘기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n은요. 여기 안에 들어있는 수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 안에 어떤 수를 집어넣으면요. 그 똑같은 n을 여기다 넣으면 돼요. 넣고 다시 읽어봐. 자, 그러면 우리 n은 자연수니까 가장 작은 자연수 1부터 그냥 넣어보고 이해하시면 되는 거야. 고민도 하지 말고요. 자연수 조건, 뭐 정수 조건, 그러면 가장 작은 거 또는 내가 만만한 거 몇 개 넣어보는 거야. 그럼 fn 자리에다가 1을 넣을 거야. 그럼 f1이 됐고요. 그럼 여기다 1 넣고 읽어봐요. 1의 자리 숫자 1이죠. 맞죠? 자, 근데 우리가 뭘 만족시켜줘야 되냐면 fn과 fn의 세제곱의 숫자가 같아져야 된대요. 자, 그러면 n에다 1을 넣었을 때 f1의 세제곱이 1의 자릿수 또 1이죠. 그러면 n이 1일 때 돼야 안 돼요. n이 1일 때 되는 거죠. 그럼 그때 fn 값이래요. 그럼 n의 자리에 1을 넣었을 때, 즉 f1 값을 찾는 거야. 그럼 얘 되는 게 f1은 1이니까 1을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좀 헷갈리죠? 자, 아직 이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럼 n에다 2를 넣어봐요. 그럼 f에다가 2를 넣으면요. 얘는 1의 자리 숫자가 2네요. 맞죠? 자, 근데 우변인 n에다가 2를 넣으면 f2의 세제곱이야. 그럼 2의 세제곱하면 1의 자리 숫자가 8이네요. 얘 두 개가 같아요, 달라요? 같지 않죠. 그럼 이런 애는 쓰다 마라, 쓰지 말라고요. 그 얘기하는 거네요. 그렇죠? 만족하는 서로 다른 fn과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n은 이 패스에 자, n에다 3 넣어요. 자, 그럼 f에다가 3을 넣었을 때 그럼 이놈의 1의 자릿수 3이네요. 근데 f의 3의 세제곱 그러면 3, 3, 9, 3, 27 1의 자릿수 7이네요.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맞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규칙이 쭉 나올 것 같아. 자, 우리 좌변에다가 넣으면요. 1의 자리 숫자는 그 숫자의 1의 자리 수 그냥 가져오면 되죠. 근데 그거를 3번 곱했을 때 얘가 나오는지 이제 눈으로 좀 확인해 주면 되지 않을까? 자, 생각해 볼게요. 자, n이 4일 때 그러면 4는 1의 자리 수가 4고요. 얘는 4, 4, 16, 4, 6이 24. 이게 되네요. 그죠? 4 되지. 그렇죠? 그러면 얘는 결과치인 4를 쓸 수 있다는 얘기야. 자, 5 되나요? 5 되는 거 같죠? 5 넣으면 5 나오고요. 5의 세제곱 125니까 얘도 되는 거죠. 그러면 5도 써도 돼요. 그 다음에 얘는 6 넣어볼까요? 6 넣어보면 6이 나오고요. 얘는 6, 6에 36에 6, 6에 36도 하면 6 되네요. 그러면 6도 써도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7 넣어볼까요? 7 넣어보면 7, 7, 7에 49에다가 7, 9, 63. 안 되죠. 그 다음에 8 넣어봐요. 8, 8, 8에 64, 8, 4, 32, 2니까 안 되죠. 네, 9 또 넣어봐요. 9 넣어보면, 근데 여기 몇 개까지 하는 거야? 7이다. 합은. 서로 다른 n이야. 그냥 계속 해야 되겠네요. 어차피 반복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9를 끝까지 넣어봐요. 9 넣어보면 1 실수는 9고요. 9, 9, 81. 그럼 9 하면 9 되대요. 그렇죠? 똑같네. 그럼 9도 써도 되는 거죠. 맞죠? 자, 이제 그 다음에 좀 생각해 볼게요. 그 다음에 자, F에다 10을 넣으면요. N에다 10을 넣으면요. 얘는 1의 자릿수가 0이 되고요. 10의 세제곱도 어차피 0이니까 여기까지 되는 거네요. 그러면 얘는 0이죠. 사용할 수 있는 게. 자, n에 11을 넣는 순간 1이 되고 1의 세제곱 1 또 되고요. n에다가 11을 넣는 순간 얘네들이 이제 누가 돼요? 반복되죠. 2 내면 어차피 1의 자릿수를 3번 곱하면 8이잖아. 얘네들이 계속 반복된단 말이야. 맞죠? 그러면 그 이후에는 어차피 똑같은 애들 계속 나오는데 서로 다른 f의 값을 더하렴. 그럼 그 이후에는 안 나와 아무것도. 그럼 우리 되는 것만 더하면 되겠죠? 우리 아까 1 됐었죠? 2 안 됐어요. 3 안 됐고요. 4 됐고요. 5 됐고 6 됐고 7 안 됐고 8 안 됐고 9 됐어요. 그 다음에 11대 됐었죠. 근데 어차피 걔는 0이야. 1의 자릿수 가져오는 거니까. 그래서 더 이상 무한 반복이야. 무한 반복이니까 얘는 똑같은 게 계속 나오겠죠? 그러면 이게 끝인 거죠. 그래서 이제 무수히 많다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아니었네요. 10이고요. 20, 15니까 25가 답이 되겠네요. 노가다 하셔요. 규칙 문제 결국. 참고로 이거 몇 개 안 풀린다고 해서 내가 못 푸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이런 문제가 시험에서 한두 문제밖에 안 나와. 고난도 문제는. 437. 벌써 끝났어요? 일단 하고요. 이따가 진도 한 번 더 나갈게요. C단계 숙제를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참수 그래프 2. 그리고 우리 주말 테스트 보거든요, 또. 개념 문제 3문제 나오고, 시리스트에서 몇 문제 나오니까 그것 좀 알려줄게요. 네, 쉬세요. (437) 했잖아. 7 했고 442 왜요? 잘 봤어? 잘했어요. 수고했어. 뭐가 죄송해? 알겠어. 다음부터 더 열심히 해봐. 1, 3, 7